자, 원래는 타임 영역에서 회로가 주어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차피 우리가 해보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만 계산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타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이미 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산이 다 끝나고 타임 영역까지 갈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타임 영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임 영역에서 일단 주파수 영역 오고 나서 페이지 영역까지, 페이지 계산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타임 영역으로 다시 갈 수는 없고. 왜? 주파수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페이지 값으로만 주어져 있습니다. 2에 30도 다니는 암페어, 그 다음에 10옴, 여기가 제2옴, 여기가 2의 0도, 그 다음 마이너스 제2의 5옴, 그 다음에 5의 IC, 여기 흐르는 전류를 IC 이렇게 뒀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를 풀다 보면은, 회로를 이렇게 풀다 보면 종속 전원이 나오는데요. 이 종속 전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노드 해석법이나 막로 해석법에서는 종속 전원도 독립 전원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첩의 원리에는 종속 전원은 절대 독립 전원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요.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톤의 등가회로에서는 종속 전원이 어떨 때는 독립 전원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독립전원과 다르게 행동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마다 종속전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려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단순히 암기적으로 해놔놓으면은 조금만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종속전원은 이래서 독립전원과 다르게 처리를 하는구나, 또는 같이 처리를 하는구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드 해석법입니다. 노드 해석법이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던 특성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하고 흐르는 전류를 변수는 이미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있을 겁니다. 그 특성식은 전류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과 동일해요. 단 그 값이 미지수로 되어 있다는 것 밖에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은 뭐냐 하면은 얘가 흐르는 전류 I가 OIC다, 이와 같은 특성식으로 주어지고, 얘는 흐르는 전류 I가 2에 30도다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고, 얘는 미지수로 지어진 거 외에는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과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 해석법에서는 종속전원을 독립전원과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는 전류원 두 개와 전압원이 하나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원이 있을 때는 마디 해석법할 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압원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자의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12개의 미지수, 즉 전압의 미지수 6개와 전류의 미지수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해석법은 뭐냐 하면은 일단 메쉬 방정식을 써서 전압의 변수를 줄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 메쉬는 4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압의 미지수 6개 중에 메쉬 4개를 써서 줄이면은 전압의 미지수 2개가 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3개고 하나를 기준점을 정하니까 2개의 노드점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미지수 VA, VB로 이렇게 지정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드 방이 쓰려고 그러면은 VA점에서 노드 방이 쓸 때, 각 이 노드점에 관련되어 있는 4개의 브랜치가 갖는 소자의 특성식을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거는 그냥 특성식을 갖고 전류가 전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 노드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은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에 갖고 전류 값을 잡아야 된다고. 즉 예를 들어서 얘가 I1, 얘로 페이지로 씁시다. I1, 얘가 I2, 얘는 IC, 이렇게 I4라고 접으면 VA점에서 KCL 쓰면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C 더하기 I4는 제로다. 이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특성식을 넣는 거예요. 요 브랜치가 갖고 있는, 이 소자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뭐냐 하면은 I1은 마이너스 2의 30도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을요, 요대 마이너스 2의 30도 플러스 I2는 뭐냐면 요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거든요. 그러면 요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니까 요 소자가 갖고 있는 특성식. 그럼 보면은 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VA-0입니다.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쓰니까 10 곱하기 I2가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10분의 VA-0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I2가 자리에 소자의 특성식을 넣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으면 IC는 똑같은 방법으로 j2의 2온분의 VA-VB 플러스 문제는 얘예요. 이 전압원을 갖고 우리가 특성식을 만들면 2의 0도라는 전압을 있으면은 이 소자의 주변에 걸리는 전압이 V고 I라고 이렇게 쓰면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은 V는 2의 0입니다. 그렇죠? 전압원의 특성식은 V는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흐르는 전류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4를 구해야만이 여기 잡혀 있는데 I4는 모르잖아. 알 수가 없다고. 왜? 얘가 전압원이니까. 그래서 이 전압원이 들어있을 때는요, 전압원이 들어있을 때는 이 I4를 못 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유효하려 그러면은 I4라는 미지수를 갖고 가야 돼. 왜? I4를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유효하려 그러면 미지수 하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2의 0도라는 이 전압원이 갖고 있는 이 특성식을 써먹기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가 I4라는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얘를 못 써먹으니까 다른 데 써먹자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냐 하면은 이 전압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차가 2, 0이라는 거죠. 즉 VA-VB가 2의 0이라는 이걸 갖다가 써먹자는 거예요. 전압의 관계식으로. 그래서 이거 대신에 얘를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럼 VA점에서 KCL을 썼고 그럼 VB점에 KCL을 써볼까요? 그래서 VA점에서 KCL을 쓰니까 I4가 있어서 못 쓰겠다 해서 VB점에서 KCL을 쓰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IC라고 지정되어 있고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1,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1 프라임, I2 프라임 이렇게 잡읍시다. 그러면은 VB점에서는 마이너스 IC 플러스 I1 프라임 플러스 I2 프라임 마이너스 I4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또 I4 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얘도 못 써. 그러면 방정식 하나가 부족하죠. 그쵸? 그래서 얘를 하나 안 쓸 때는 얘나 대신에 얘만 쓰면 되는데 그러면 얘 대신에는 쓸 게 없으니까 애시당초 I4라는 미지수를 넣고 써. I4라는 미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기고 이 식을 유효하게 만들고 I4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머니 얘도 유효하지. 그쵸? 그래서 얘도 유효하고 얘도 유효하는 대신에 미지수 I4가 하나 첨가가 됐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I4를 그러니까 없애지는 못했어. 그걸 갖다가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 여차는 거예요. 왜? 얘를 갖다가 써먹었으면 얘가 없어질 건데 얘가 없어지는 거는 얘를 써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 써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갖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I4라는 것은 굳이 뭡니까? 새로 만들어 였다가 다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갖고 I4를 갖다가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 식을 그냥 더해. 더하면 어떻게 돼요? I1 더하기 I2 더하기 IC인데 여기가 IC 같고 저기도 IC가 있으니까 없어지고 I2 프라임, I1 프라임 플러스 I2 프라임은 새로 이와 같은 두 개의 식을 갖고 만들어지는 새로운 다른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하고 갖고 이온 1차 연립 방식을 풀면 되는데 이 식을 갖다가 굳이 위에 있는 두 식을 갖고 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로를 들다 보게 되면은 VA와 VB 각각의 점에서 KCL을 쓰는 게 아니고요. 두 노드를 갖다가 묶어버려. 이 점하고 이 점을 갖다가 하나의 노드점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전압원 잔체를 안쪽으로 석잡이에 틀어. 즉 이렇게 폐곡선을 만들게 되면요. 이 폐곡선에서도 우리는 기록 전류법칙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 폐곡선에 대한 노드 방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은 뭐냐 하면은 바로 폐곡선에 대한 노드 방정식이 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전압원이 하나 있으면요. 그 전압원의 양끝점을 갖다가 양끝점이 만들어지는 노드가 두 개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두 노드를 묶는 하나의 슈퍼 노드로 만들고 그 슈퍼 노드에 대한 노드 방식을 구하게 되면요.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가 그 노드 방식으로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폐곡선 안쪽으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 라인으로 만들어지는 폐곡선에 대한 노드 방식을 만들면 전압원에 흐르는 전류라는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압원의 특성식을 쓰지 않아도 노드 방식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전압원의 양끝점에 노드를 묶었으니까 노드 방식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로 줄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두 개의 노드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묶다 보니까 노드 방식이 하나 줄었어. 그 줄어든 노드 방식 대신에 뭐를 쓰느냐 하면은 이 전압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을 쓰면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두 개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을 갖고 만들어지는데 이 방정식은 특성식을 넣으면은 이 방정식에다가 특성식을 넣자고요. 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30도. 그러니까 즉 요 폐루프에 대한 방정식, 일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2의 30도 플러스 10분의 VA 플러스 마이너스 J의 5분의 VB 마이너스 VB 플러스 5배의 IC는 제로다. 그 다음에 IC는 얼마죠? 얘가 정속 전원이기 때문에 IC를 지정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IC니까 IC 양단에 제2의 여기가 제2의 2옴분에 2옴에 2V가 걸렸으니까 흐르는 전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5 J암페만은 그래서 얘가 1시 얘가 2시. 이 식을 정리할까요? 10을 곱해. 10을 곱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VA 플러스 J의 2VB는 20의 30도.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5 IC인데 IC가 마이너스 J1호. 그래서 플러스 J5. 얘다가 10을 곱했으니까 J의 5C.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일식에서 VA는 VB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걸 여기다가 그러면은 1 플러스 J2의 VB는 20의 30도 플러스 J50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20의 코사인 30도니까 10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10 J의 60이 되네요. 따라서 VB는 1 플러스 J의 2분의 10루트 3 마이너스 2 플러스 J의 60.
이걸 뭐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뭐 플러스 JN 뭐. 이걸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VA 값도 구하고. 여기까지 하면 끝나요. 왜? 타임 영역에서 갈 필요는 없죠, 그쵸? 그래서 전압원이 있는 케이스는 전압원이 갖고 있는 특성식하고 전압원 양끝점을 묶는 슈퍼노드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압원이라면 전압원 양끝점을 묶어서 슈퍼노드를 만들어 그랬죠, 그렇죠? 슈퍼노드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전압원이 있을 때 슈퍼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전압이 있으니까 얘하고가 묶고 얘도 전압원이니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면은 이 점이 뭐냐 하면 기준점이거든요. 이 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 점도 기준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KCL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슈퍼노드하고 이 슈퍼노드가 묶였거든요. 즉, 이 점이 이쪽과 이 양끝점이 같은 점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이 기준점이면 이 점이 기준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묶였기 때문에 이 점도 기준점에 대한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 점에서도 KCL 못 쓰고 이 점에서도 KCL 못 쓰고 이 점에서도 당연히 KCL 못 쓰니까 이 회로에서 전압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은 KCL 방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온 대신에 이거 때문에 얘 때문에 VA가 얘다라고 나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압에다가 이만큼 빠지면 이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A는 2의 30도, VB는 2의 30도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노드 방식을 안 풀어도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원이 있을 때는 전압원 양끝점을 묶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준점이 되어버리면은 그 점에서 그 슈퍼노드에 대해서 노드 방식을 안 세워도 됩니다. 알겠죠? 지금처럼 얘가 전류원이 되고 얘 두 개를 묶었을 때는 둘 다 기준점이 아니니까 이 슈퍼노드에 대한 KCL을 써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전압원이 돼서 기준점하고 묶여버리면은 노드 방식을 세울 이유는 없다. 왜? 기준점에 대한 노드 방식은 안